안녕하십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절세를 서포트해드리는 CO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오늘은 소득 유형별 구조와 퇴직금의 절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알아야 절세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 전에 CEO 절세 전략 세미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초동 세미나장에서 세미나를 열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라이브 동시 중계를 합니다. 1부는 이걸 모르면 세무조사 받을지도 모릅니다. 전 국세청 조사관 출신의 전략세무사님이신 장경수 세무사님께서 일부 강의를 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2부는 바로 제가 합니다. 2023년 신개정세법 발표 긴급사항입니다. 라고 해서 방송에서 제가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다 공개를 해버리면 다른 분들이 또 따라하거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모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단에 세미나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신청 링크를 통해서 세미나 신청을 해주시면 또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계속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그리고 종합소득세, 건보료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법인을 하게 되면은 뭐가 좋은지, 개인사업자하고는 어떠한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조는 그냥 종합소득세죠. 종합소득세. 1200만 원부터 10억 초과까지 이렇게 누진세를 그리고 있고요. 이제 2023년에 조금 바뀌는 세율 자체가 요 구간 아래 구간이죠. 그래서 요거를 5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 이제 24%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8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계산상으로는 전혀 혜택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8,800만 원 초과부터 10억 초과 요 구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의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어떻게 납부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 없죠. 그냥 내가 매입하고 매출 다 일으키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다 빠지고 남은 모든 소득이 그냥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공제나 이런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구간별로 세금을 부과를 하죠. 그래서 이 세금을 다 내고 나면 개인 재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금을 조금 많이 내더라도 요 세금만 내고 나면은 나머지 자금은 다 내 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로운 처분권이 있죠. 그렇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면 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낸다 대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간접세가 있습니다. 간접세는 뭐냐? 바로 건보료, 국민연금. 자, 어느 정도 수준의 소득이 있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최대 구간을 납부를 하고 계실 거고,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개인 재산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건보료는 여기에 이제 집, 땅, 차, 선박 있으신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개인 재산이 합산이 돼서 이렇게 건보료 점수가 매겨져서 지역가입자로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죠. 이렇게 간접세까지 한다. 그러면 10억 이상의 사업소득을 올리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45%의 간접세 한 15% 정도 더
더해서 총 60%의 세금을 납부를 하고 내 돈이 되는 거죠. 내가 10억을 번다 그러면 6억 세금 내고 4억이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실효세율은 조금 다릅니다. 개인 이제 대표님들께서 쓰시는 돈이라든가 병원비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자유로운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없다? 따로 급여가 없고 배당 없고 퇴직금도 당연히 없죠. 가업승계, 특례는 당연히, 물론 이제 개인 사업을 오래 하셨던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가업승계 특례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개인 사업자 하시던 대표님들은 그냥 재산, 내 재산을 고스란히 그냥 현금 또는 이런 물건으로 넘겨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법인을 볼까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는 게 2억이죠. 2억은 법인세율이 10%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 더해서 11%가 되는 거. 그런데 법인 사업자는 처음에 내가 소득이 있게 되면은 세율 구간에 맞춰서 여기 20%까지 보죠. 많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고 나서 개인 재산으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개인 재산을 어떻게 만들까?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 사업자에서는 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아가실 수가 있고, 우리가 전략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배당, 그리고 배당은 분리과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뒷부분에 좀 말씀드릴 내용이 요 퇴직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 퇴직금은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는 뭐냐면 내가 월급을 아무리 받아간들, 배당을 아무리 많이 받아간들, 아니면 임대소득이 아무리 많이 있던 간에 내가 받는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혜택이 많고 세금이 절세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지분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것들을 법인에다가 매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도세도 분류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런 세 항목들이 다른 소득과 합산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혜택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내 자녀 또는 직원분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계속 사업을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배구조 변경에 의한 가업 승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법인 사업자를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과 다르게 여러 가지 개인 재산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내가 개인 사업을 했을 때 내는 세금보다는 훨씬 적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를 하시게 되면 대표님들 급여 발생을 시키시니까 바로 직장 가입자로 건보료가 변신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건보료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혜택이 또 뭐가 있냐? 집, 차, 땅, 선박 이런 것들은 합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 있는 거죠. 여기서 급여, 배당, 퇴직금, 그리고 뭐 지분 양도, 가업 승계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정관이라는 게 반드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정관이라는 이 회사의 내규, 규범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수지급 규정, 상여금 지급 규정, 퇴직금 지급 규정,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 자사주, 그리고 이익금의 처분, 그리고 종류주식 사채, 그리고 책임 감경에 대한, 책임 감경도 굉장히 큽니다. 개인 사업자하고는 다르게 상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에 명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에 이런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규정들을 정관에 명시를 해 놓음으로써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절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마지막 단계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소득 유형, 중요한 게 귀속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기 변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를 밟을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 상속이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생을 마감을 하게 되어 있죠. 물론 의술이 발달해서 굉장히 오래 삽니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건 반드시 한 번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이 좀 있으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놔야 된다. 왜냐?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1억까지는 10%, 5억 이하 20%, 그리고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개인 재산, 이 개인 재산을 고스란히 상속을 하는 거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속이나 사업을 물려줘야 될 때, 그러면 가업 승계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상속 재산은 상속세가 10%에서 50%죠. 그래서 받으시는 분이 상속 재산을 나중에 소유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사실 가장 힘듭니다. 형제가 있다, 형제자매, 남매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산 분쟁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건강하실 때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신탁 대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정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재산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방치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냐, 횡령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봤기 때문에 회사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대표님께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회사 재산은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경영권 침해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면서 자본 이득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에서 상속에 관련된 부분, 땅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꼬마 빌딩 등등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득을 받는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계산해드리면, 개인 사업자에서 내가 100억 원의 수익이 있었다. 그러면은 건물을 빼고 계산할게요. 그냥 45억의 세금을 냈다. 그러면은 55억이 남죠. 55억을 내가 자녀한테 상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55억의 50%가 상속세죠. 그러면은 27억 5천만 원. 27억 5천만 원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간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표님은 100억을 벌었는데 내 자녀에게는 27억 5천만 원 밖에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떼가는 거죠.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100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20%의 법인세를 납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냥 공제 안 하고 그냥 계산할게요. 80억 20% 냈다라고 하고 80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서 지배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은 세금은 어떻게 변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80억이 우리가 법인에서 수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80억이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식가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80억이 남았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대로 요 법인을 상속을 한다 계산해 볼게요. 똑같이 그냥 그 전략 빼고 80억에 50% 세금 내고 나면 40억이죠. 그래서 그냥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에 그냥 전략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업 열심히 하다가 그냥 문제가 상속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만 해도 12억 5천만 원의 금액 차이가 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개인 재산을 법인 사업자에서 상속 재산으로 간다라고 하면 1년 단위의 재산 규모 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 증여를 통해서 기속처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년,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나는 막 이렇게 사업을 막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죽으면 줘야지, 죽으면 뭘 준다? 빚. 그리고 세금을 물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식가치 전략 중에 하나가 주식가치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퇴직금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2015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못하죠. 이제 실제로 퇴직을 하는 거죠. 누가 퇴직할 수 있는 분이 퇴직 3년 전에는 급여 조절도 해야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봉이 2억인데 추가로 1억 원을 10년 동안 더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세금을 퇴직금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정도 받으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서 예시를 든 거고요. 그러면 급여를 추가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법인 사업자일 때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10억을 매년 1억씩 10년 동안 10억을 받아갔는데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약 4억 1,800만 원으로 평균 41.8% 정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이니까 배당
을 좀 활용을 해보자. 그럼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아니죠. 잉여금 처분이죠. 그래서 1억을 배당을 한다. 그러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래도 급여보다는 적죠. 그죠? 급여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그럼 10년 동안 10억을 받아간다. 라고 했을 때 약 3억 정도. 이것도 세율이 3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나 연봉 2억이면 충분해. 나중에 내가 퇴직금을 한 번에 10억을 받아가겠어. 라고 하게 되면은 뭐 9년 차까지는 계속 한 푼도 받아가지 않는 거죠. 그럴 때 10년 차 딱 됐을 때 퇴직금을 10억을 받아가게 되면 이때 퇴직소득세가 1억 7,500만 원. 왜? 분류과세. 다른 소득 합산 안 되니까 건보료 없다. 요 급여나 배당은 건보료 추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건보료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요 세금만 내면은 다른 세금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 자체를 봤을 때는 약 17.5% 정도 되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이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대비 약 60%, 배당 대비 약 40%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가야 되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면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2019년 이전, 2020년 이후부터 이렇게 3배수, 2배수로 받아갈 수가 있는데 이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면 못 받아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데 갑자기 퇴직금 발생을 시켰다. 간혹 이제 예전에 그런 대표님들이 많았으니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배임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과거 소급 적용 증빙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당시 퇴직금 지급 규정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시에 현금이 없으면 지급이 불가하다. 그래서 퇴직금을 좀 이렇게 쌓아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퇴직금은요,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퇴직금은 급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어떻게? 직전 3년 대표님의 연봉을 평균 계산한다. 이 계산하는 이유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퇴직금을 갑자기 많이 받아가고 싶어. 그래서 직전 3개월에 막 한 달 월급을 막 2억씩 이렇게 받아간다. 그러면은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기 임원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3년 연봉으로 책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3년 전부터 갑자기 급여를 올려서도 안 되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급여는 급여 지급 기준이 있어야지만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급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표님들은 급여를 못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급여 계약서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규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관이 중요한 겁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 퇴직금만큼 현금이 있어야지만 지급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반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퇴직금 발생시키고 그냥 미지급으로 잡아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세무사님들께서 이 정도는 미지급 잡아놔도 돼 라고 하시면 잡아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미지급 잡지 않는다라는 거,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득 유형과 퇴직금에 대한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퇴직금은 아무렇게나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고 내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대표님들이 계시면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오늘보다 좀 더 도움되는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